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범날입니다. 네, 월세 받아보는 게 최고죠. 상가 투자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대출, 그리고 분양, 과매매, 절차, 면적, 세금 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청약 방식, 수익률, 부가세 부분, 월세 밀리면 해지 기준,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실명방과 익명방이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4678 눌러주세요. 네. 아파트는 투자해봤는데 상가는 처음이다. 상가는 잘 모르고 무섭다. 상가는 고수만 한다던데 해도 될지.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DSR 규제가 요즘 심하죠. DSR이란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죠. 대출이 지금은 양도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은 DSR 규제가 포함되죠. 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 이걸 내면 DSR 규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가도 올해부터 DSR 규제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을 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내면 규제 미포함이죠. 그러니까 DSR 규제와 무관하다 보시면 되고, 오피스와 지사는 원래부터 DSR 규제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DSR 규제와 무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상가와 오피스, 지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겠죠. 돈이 네. 모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가, 지산, 오피스는 아파트 청약과 전혀 다른 겁니다.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가능하고,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죠. 주택 청약 통장 쓰지 않습니다. 주택수 당연히 미포함되죠.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쪽 돈이 계속 몰릴 것 같습니다. 매매와 분양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분양은 최초의 물건을 매수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행사에서 일부 돈을 받기 때문에 중개 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살 때는 분양팀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매매는 등기 이후의 거래입니다. 건물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 보수가 발생되고, 이 부분은 분양팀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더라도 분양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내고, 그리고 짓고 있으니까 중도금이 발생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가 많고요. 그리고 잔금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1년이나 2년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매매는 계약금 10% 내고 바로 잔금을 하죠. 그러니까 중도금 없이 한두 달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상가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유동인구 파악도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분양은 좀 상상을 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분양팀은 과도한 브리핑을 합니다. 대출은 70%, 80% 나온다. 안 나옵니다. 50%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넣으면 한 60%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70 이상 나오기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신용대출 플러스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피 붙으니까 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안 묻는 상가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 10%만 내고 들고 가다가 피 붙여서 팔면 된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죠. 그리고 사후 관리도 안 됩니다. 분양팀들은 계속 좀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상가를 분양을 받고 저희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피해 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팔아달라고 연락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상가 분양을 잘못 받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엄청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상가 청약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는 보면 추첨이 있고 초치기가 있고, 그리고 선착순이 있고 깜깜이가 있습니다. 추첨은 말 그대로 추첨이죠. 이제 사전 의향서를 등록하고 여기 101호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뽑기 하는 거죠, 뽑기. 그래서 이걸 공개 추첨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좋은 현장이라면 사돈의 8초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많죠. 좋은 현장들은. 그리고 초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추첨은 자기의 실력이 필요가 없죠. 뽑기니까요. 운이니까요. 근데 초치기는 연습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1시 00분 00초 초치기다 라고 하면 이 전에 들어온 10시 59분 59초까지는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11시 00분 00초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2등,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PC로 하냐 모바일로 하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LTE냐 와이파이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 절차가 있고 없고 따로 또 다르죠. 이게 0.5초
에서부터 3초까지 간격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낸 시간에서 11시 00분 00초까지 딱 들어가는 이 간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간격이 0.5초에서 3초 되는데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전자매체에 따라서 이 간격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낸 기준이 아니고 받는 사람 통장에 찍힌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부부가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고 아내가 남편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00초에 찍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선착순은 먼저 가서 청약금을 넣고 입금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깜깜이 방식이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 공개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끝내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하지만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이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는 초치기 이벤트를 하고 있죠. 네, 좋은 네. 상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습시켜 드리려고 예. 작은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치킨 그리고 커피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에 들어온 분들은 다 11시 00분 00초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공개해드리니까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되겠죠? 당첨과 계약 간에는 보통 2, 3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 초피 거래라는 게 있죠. 이건 불법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건 매수자가 계약금과 프리미엄 둘 다 들고 돈을 대주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자는 청약금만 있으면 되죠. 불법이긴 한데 좋은 현장들, 핫한 현장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계약을 하고 나서 명의 변경까지는 합법적인 전매 기간이 있죠. 네. 상가는 항상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명의 변경일 날 매수인과 매도자가 만나서 명의 변경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까지 쭉 들고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생기고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의 계약은 전매, 등기 이후에는 매매라고 하죠. 네. 상가 양도세는 중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45%입니다. 주택과 전혀 별개입니다. 상가는. 분양가와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요걸 가지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평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럼 10평이다 하면 5억이 아닌가요? 네, 보통 아닙니다. 이런 평당 5천만 원이라는 말을 할 때 분양 평당가를 쓰기 때문입니다.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기타 면적, 공용 면적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서 보통 2배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용률이 50%니까 분양 면적에서 2배가 전용 면적, 실평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평당가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전용 면적률이 50%, 그럼 5천만 원이 1억이 되죠. 분양 평당가가 5천만 원이면 전용 평당가가 1억이고 10평이면 분양가가 5억이 아니고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분양팀에 가면 세금 이거 거의 말 안 해줍니다. 취득세가 4.6%입니다. 예, 취득세 준 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 10억이다 라고 하면 취득세는 4,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금액들은 통상 보증금으로 취득세가 돼요. 왜냐면 10억짜리면 5천에 뭐 300, 350 이렇게 되니까 요걸로 취득세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세는 이제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승인할 때 발생되는 건데 수입 인지라고도 부르죠. 이게 지금 사면 항상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에서 10억까지는 15만 원, 10억 초과할 때는 30만 원 요걸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매할 때만 필요했는데 요즘은 계약서 쓸 때 다 상가나 뭐 지산할 때 계약서 쓸 때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네. 우체국에 가서 전자수입인지로 사거나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해요. 네. 그리고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세가 생기죠. 그리고 월세가 발생되니까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통상적으로 한 달치 월세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12달이죠. 12달 중에 한 달 빼고 11달만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상승하죠. 재산, 소득, 자동차로 보는데 재산이 증가하니까 건강보험료도 일부 상승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주택은 종합합산 대상에 들어가고 상가는 별도 합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는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가격 80억 이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고 싶어도 못 내죠. 내고 싶네요. 예, 상가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갑부입니다. 갑부.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상가와 종부세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라고 부르는데 이건 인간이 만든 것에 세금 10%를 부과하는 겁니다. 뭐 편의점에 가거나 뭘 살 때 다 10%가 붙죠. 분양 금액에서 부가세를 말할 때는 토지 가격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토지는. 그래서 토지는 안 붙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를 내면 부가세는 환급받죠. 그래서 상가는 무조건 일반 사업자를 냅니다. 부가세 받아야 되니까.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11만 원 정도만 주면 뭐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사업자 발급을 해주고요, 부가세 환급까지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폐업까지 다 해줍니다.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매 매매 시 포괄 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따로 내는 게 없죠. 예, 포괄 양수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분양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근데 월세를 받을 때 월세가 100만 원이다 하면 부가세 10% 얹어서 110만 원을 받죠. 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10%, 그러니까 10만 원 부분은 세금으로 토해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다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상가나 일반 상가 할 때 개별 호실과 벽을 튼 호실이 있는데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호실에 임차인이 1명, 그러니까 임대인 1명에 임차인 1명, 다른 임대인의 임차인, 다른 임대인의 또 다른 임차인, 각각에 있죠. 이건 벽이 살아 있습니다. 벽이 있다 없다가 차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매매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벽이 있으니까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고 사야겠죠. 황금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임차인이 1명이잖아요. 1명. 그러니까 입지와 임차인에 따라서 월세가 밀리거나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월세 못 내겠어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여러 개 호실이 임차인이 한 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이제 벽을 있었는데 벽을 없애버리고 벽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죠. 이건 뭐 대형 병원이나 학원, 뭐 스타벅스 이렇게 쓰죠. 네. 근데 벽이 없어요. 벽이 없으면 이게 대출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환급성이 낮죠. 투자자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잘 안 되니까 환급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경우는 월세 깎아달라, 월세 못 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월세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 호실에 한 칸을 쓸 경우, 여러 칸을 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 상가는 수익형 상품이니까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들어간 돈, 내 보증본에서 나간 돈에서 들어온 돈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100을 곱해주면 되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투자 금액에서 월세 곱하기 12, 이게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수익률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대출을 안 받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투자 금액에서 대출 받은 돈이 있죠.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억짜리인데 대출을 받아서 5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5억만 들어가는 거죠. 작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월세 곱하기 12 했다가 이자가 나가죠.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를 빼주는 겁니다. 이게 주의사항이 뭐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투자 금액이 줄어들죠. 분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이자보다 보통 높아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이자가 낮을수록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는 5%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 8%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무대출 수익률인지 대출 후 수익률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장난칩니다. 수익률 8%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받으면 5%다.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요거는 꼭 대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월세 밀리면 안 되죠. 아파트 월세든 상가 월세든 똑같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죠, 이렇게. 네. 예, 깝니다, 이렇게. 예. 통상적으로 그런데 민법에서 보면 주택은 2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1월 달에 50만 내고 2월 달에 50만 내고 3월 달에 50만 냈다 하면 이게 3기 세 번째 됐으니까 이거 계약 해지되는 거냐? 아니면 1월 달에 안 냈어요. 2월 달에 100만 원 냈어요. 3월 달에 또 안 냈어요. 이 또 3달 동안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냐? 기준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기준은 월세 총액 기준입니다. 50만 원씩 냈죠. 3달치 총 300만 원을 안 냈을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6달 연속으로 냈을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월 달에 냈죠, 2월 달에 냈죠, 3월 달에 안 냈죠, 4월 달에 안 내면 300만 원이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총액 기준이고, 월세 3달치 300만 원이 연체된 날 기준입니다. 1월 달 안 냈어요, 2월 달 안 냈어요, 3월 달 안 냈습니다. 그러면 해지권이 바로 발생되죠. 하지만 1월 달 안 내고 2월 달 안 내고 3월 달에 월세를 1원 냈어요. 1원. 그러면 4월 월세 도래일까지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액 300만 원이 안 됐죠, 아직까지.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3달치 월세가 밀린 날 기준으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월세를 내죠? 그러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없어집니다. 해지를 할 수가 없죠. 돈을 냈으니까.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쭉 사라집니다. 돈을 냈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건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쭉 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분양상가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했던 과천 지정타, 센텀스퀘어 이것도 많이 붙었습니다. 안 좋은 호실들 2, 3천, 좋은 호실들 6, 7천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과천 청사역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했었죠. 거기도 오피스 상가 있었는데 오피스는 지금 작은 놈이 5천, 상가는 5천에서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리고 수원 코롱 하늘채 라퍼트 상가도 했었습니다. 여기도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까지 붙었죠. 그리고 저희가 있는 동탄이 카림 1차 여기도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고 최근에는 매매가 몇 억씩 더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죠. 프리미엄 붙을 만한 상가들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다 붙는 건 아니니까요. 네, 좋은 상가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상가 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상가들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당첨이 힘듭니다. 네, 옥석을 가려내야죠. 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로도 올리지만 단톡방에서도 빠르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상가 투자 총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두 번 더 들으시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과천에 좋은 상가 분양하잖아요. 네, 나오면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단톡방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이었습니다.